자, 내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게 못 풀 수도 있어요, 나이. 자, 그럼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뭐야, 이건. 연료가, 지금 이것은 내가 간연도 문제에서 무작위로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연료가 10.4고 연소시킬 때 요 정도 공기가 소비했다. 공기와 연료의 공연비 구하라. 뭐 이거 문제가? 공연비? 공연비. 자, 그러면 이게 원래는 뭐야? 152 대 뭐야? 10.4인가요? 아, 밀도 생각 안 하고 한번 해봅시다. 밀도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요것을 1로 봤을 때 요게 x가 얼마냐? x 대 1, 요렇게 해갖고 내양 해볼까요? 그러면, 152 나누기 10.4 이렇게 하면 14.6이 나와요. 14.6. 그러니까 공기가 14.6이 들어갈 때 연료 하나 들어가라. 끝났네. 1번이네. 아, 너무 쉽다. 그렇죠? 비례적인 거죠. 자,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연료잖아요. 그럼 여기도 공기가 되고 연료가 돼야 돼. 왜 여기를 1로 잡았죠? 연료가 1이니까. 그랬을 때 공기는 얼마냐? 이렇게 보면. 같은 킬로그램이니까 이건 볼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죠. 중력 단위로 같은 킬로그램을 보니까 아주 쉽게 이런 문제만 나오면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뭐가 중요하죠?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디젤 사이클 나왔나요? 디젤. 자, 여러분 연력학 시간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토가 있고요. 디젤이 있고요. 사바테가 있어요. 사바테 사이클. 오토, 디젤, 사바테 사이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압력하고 최적, 압력하고 최적, 압력하고 최적이에요. 근데 여기에 실린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가 있냐? 그러면 여기가 하사점, 여기가 상사점이에요. 그럼 피스톤이라는 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빙을 할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압축비죠. 요게 1이다 있을 때 1배, 2배, 3배, 4배, 5배 그러면 압축이 5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요 두 점을 끄어 놓습니다. 이렇게. 요 두 점을 이렇게 같이 끄어 놓는다 이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사점에 있으면 모두 다 압력이 낮습니다. 이렇게. 압력이 낮아요. 근데 어떤 물질든 어떤 기관이든 압력을 낮은 상태에서 쑥 실린더가 압축시키고 들어가요. 압축시키고. 그러면 들어가면 모두 다 압력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요. 압축된 만큼. 따라 올라가요. 따라 올라가는데 가솔린 기관은 압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약간 저압까지만 돼요. 근데 디젤 기관은 압력이 높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놈보다는 더 높이 올라가는 거죠. 요 사바테 사이클도 요렇게 올라가요. 어느 정도는. 자, 그런 다음에 얘는 강제적으로 불꽃을 넣어서 튀겨버리니까 폭발하는 순간 압력이 딱 상승해요. 이렇게. 압력이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이미 내가 확 올려버렸죠. 그러면 지가 스스로 폭발해요. 그렇게 해서 뒤로 밀리면서 일을 해요. 얘는요, 아무리 내가 압력을 차고 올려도 폭발을 못해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좀 폭발하게 해줄게. 그래갖고 강제로 불꽃을 넣어주면 일단은 폭발해서 올라가요. 그래갖고 남아있는 잔류 또 뭐가 있어요? 그 연료가 있겠죠. 그놈을 재차 폭발시켜요. 그러니까 일을 더블로 하는 거죠, 얘는.
그런 다음에 일이 끝나면 일이 있으니까 힘을 팍 주면 이제 외부에서 힘이 들어왔으니까 쭉 떨어지면서 실린더를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돌려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밖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러고 이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에너지를 밖으로 버려버려, 이렇게. 버려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요 밑에 사이클은 거의 같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딱 정리만 하면 머릿속에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오토, 디젤, 사바테의 모든 놈들은 제일 처음 1, 2단계는 다 뭐야? 1, 2단계는 압축 단계야. 두 번째는 여기는 정적 상태에서 폭발을 했죠. 열량을 받아들였죠. 그러면 정적 상태 아니죠. 요거는 디젤이군요. 디젤은 무슨 상태예요? 정적이 아니라 정압 상태죠. 오토는 정적. 체적이 일정하다는 거죠. 이렇게 일정하면서 올라간 거죠. 자, 사바테는 정적과 정압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자, 뒤로 팽창하죠. 팽창하는 것은 동이다 3, 4 이렇게 해서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으로 버리면 정적 상태에서 버리는 거죠. 방열 이렇게.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이 오토, 디젤, 사바테를 분류를 해서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요것은 문제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기회 되면 사바테 사이클 효율 구하는 거 한번 해줄게. 그래서 머릿속에서 야 오토 사이클은 3.5바 정도잖아. 연료 압력이. 그러니까 아주 적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 압축이 많이 돼봐야. 그러니까 얘는 폭발을 못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불꽃을 넣어서 폭발하니까 그때도 압이 차 있지 않으니까 밀릴 수 있는 시스템까지 팍 올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 줘야 밀리면서 여름을 돌리니까 자동차 바퀴를 돌려서 차가 가는 거야. 그래서 오토 사이클은 폭발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디젤은 요 사이클을 돌릴 수 있는 힘까지 올려 안 올려? 올린다는 거. 컨먼 레일을 2000반대? 2000반은 죽어. 장난 아니야. 이거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거야. 그만큼 올려서 하니까 지가 돌려 안 돌려. 그래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일을 팽창을. 요것은 뭐야? 안전 폭발이 안 되니까 안전 폭발해서 더 크게 올라서. 그래서 요 사바테는 보통 대형 선박 같은 데 쓰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토, 디젤 사이클만, 오토는 가솔린 엔진, 디젤은 디젤로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이 사이클 분석은 지금 내가 한 것처럼만 분석하면 큰 문제 없이 요건 고를 수 있을 거야. 압축, 팽창. 요건 팽창이 아니야. 일을 하는 거야. 외부에서 일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뭘까요? 자, 나 보는 거, 나 진짜 처음 본다. 실린더의 내경이 30, 행정이 이만큼인 4행정 사이클에서 2000rpm으로 운전할 때 피스톤이 선도는 실린더가 4개 있다? 4개 있으나 마나, 한 개만 잡으면 되지 뭐. 미터 퍼 세크? 뭐 이게 단위가 뭐야? 밀리미터인데 미터로 하네? 이거 장난 아니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상사점하고 하사점을 왔다 갔다 할 건데 여기 행정 자체가 얼마냐 그러면 90mm고 그 다음에 여기 다이아미터가 얼마냐 그러면 80mm도 직경 D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막 돌 거단 말이야. 이거에 2000 RPM이다 이랬죠. 그러면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해 안 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 벨로시티는 얼마냐? 단위는 나는 미터 퍼 세크로 잡겠다 이런 얘기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요 회전하는 RPM이 요놈이 회전하는 놈이 나와 있죠. 자, 실린더 내경이 나와 있고 행정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실린더 내경이라는 놈은 요놈이 이렇게 회전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요놈 이 내경의 이 스트로크 행정은 요놈이 반바퀴 돌 때 가는 놈이죠. 그러면 한 바퀴 돌려면
요놈이 갔다 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80mm가 원주가 되겠네요. 원주.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 한 바퀴 돌 때의 길이는 이거라는 거죠. 근데 밀리미터니까 뭘로 계산해야 돼요? 미터로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1000분의 뭐야? 180 하면 이게 한 바퀴 돌 때 길이에요. 근데 몇 바퀴 돌았어요? 2000바퀴 돌았죠. 근데 이걸 세크로 나타내. 미니니까 60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요런 분해하니까 없어지죠. 요거 하면 뭐죠? 30이죠. 그러면 180 나누기 30이니까 뭐야? 36, 18. 딱딱. 6 나와버려. 와, 뭐 어렵지 않네 뭐. 자,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뭐냐? 요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커넥팅 노드와 실린더 스트로크 간의 관계, 요걸 뽑아낼 수 있으면 끝난 거야. 미터하고 밀리미터의 차이, 이런 거. 실린더가 움직이는데 1개나 5개나 문제없죠. 이런 것은 가감하게 무시.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핵심이 뭔지를 찾아낼 줄 아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뭐지? 엔진 토크가 이만큼, 감속비, 그러면 내가 요만큼 엔진에서 요만큼 돌면 3분의 1로 준다는 거네. 효율이 이만큼이고 구동밖에 유효 반경이 이럴 때 구동력을 해라. 그러면 여러분, 감속비가 준다는 것은 토크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엔진이 9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면 구동축은 3대 1이니까 몇 바퀴? 3바퀴가 도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뭐냐? 그러면 토크는 증가해요. 증가해. 그러면 14라는 놈이 감속이 3이 됐기 때문에 증가하니까 곱하기 3 하면 3, 4, 12, 3면 42kg 포스 메타가 어디에? 구동 바퀴에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요놈이 전달할 때 효율이 로스가 있어 없어? 요 로스가 있다는 거죠. 그럼 곱하기 0.9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90%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42 곱하기 0.9 하면 37.8만 나이브로 킬로그램 메터만 열로 구동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구동력 힘에다가 반경 R만 곱하면 단위 봅시다. 킬로그램 포스 메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으니까 이제 나누기 얼마 하면 돼? 0.3 하면 126이 답이 돼요. 126이 이렇게 구한 거예요. 너무 쉽죠? 공식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자, 지금 내가 교수님이 얘기하는 이 한 카트 한 카트에 대한 머릿속에 되새김만 하면 돼요. 엔진의 토크가 요만큼인데 빨리빨리 돌 거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감속시켰어 3분의 1로. 그럼 당연히 감속시키면 회전 토크는 그만큼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곱했어. 근데 효율이, 전달 효율이 여기서 100이면 100이 되는 게 아니라 90%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0.9 곱한 거야. 그러면 구동적으로 라이브로 가는 건 요놈이라는 거지. 그럼 토크는 교수님이 뭐라고 했어? 땡기는 힘에다가 반경 R을 곱한다 했잖아. 힘에다 R 곱했잖아. 자, 단위 봐줘야지. 킬로그램 포스 메타, 킬로그램 포스 메타. 단위 맞았잖아. 그럼 바로 계산하면 되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 차이에요. 문제는요, 계속 풀어봐야 돼요. 계속 풀어보면 능력이 생겨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이거 캡처해가지고 파일로 만들었고, 답만 체크해놨어요. 그러고 보지도 않았어요. 왜? 내가 실수하는 모습까지도 여러분은 봐야 돼요. 뭐야, 이거? 수동 변속기의 단판 클러치죠. 클러치는 동력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외경이 요만큼, 내경이 요만큼, 마찰 계수도 있네요. 코일 클러치 스프링 9개, 1개 스프링에
각각 요만큼의 장력을 전달했을 때 토크는 뉴턴 메타로 나타내라 있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크러치가 있는데 요 바깥 외경이 얼마냐 그러면 외경이 얼마죠? 22. 요 안쪽이 얼마냐 그러면 안쪽이 얼마냐 그러면 14. 그 다음에 요놈 두 개가 클러치니까 이쪽에도 하나 있을 거고, 그러면 요놈의 밑그림 슬립 마찰 계수가 0.3이라고 했어. 마찰이 되죠. 그런데 요놈을 눌려주는 스프링이 요렇게 있는데 스프링이 몇 개냐? 9개야. 그러면 9개인데 하나하나가 300N이 걸린다 했어. 그런데 마찰 계수가 얼마야? 그렇지, 0.3이라 했어. 그러면 전체 걸리는 힘은 얼마게 한번 보는 거죠. 전체 걸리는 힘은 얼마냐? 그러면 이제 9 곱하기 300 곱하기 0.3이라. 그러면 요것은 810N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요 디스크 요쪽에 걸리는 놈이죠. 요쪽에 걸리는 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해 줘야 되냐? 그러면 뭘 생각해 줘야 되냐? 그러면 클러치의 마찰면의 외경이 22고 내경이 14라 했어요. 외경이 22고 내경이 14니까 요 디스크에 걸리는 토크력에 몇 미터의 영향을 미치나를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뭐가 되겠냐? 그러면 22에서 14를 뺀다 그러면 요놈이 8이 되고, 그러면 요놈에서 2를 빼면 4가 되고 4. 답이 없네. 왜 이랬죠? 딱 나와야 되는데 9개 마찰 계수가 요만큼 0.3이고 요게 표면에 걸릴 거란 말이야. 9개가. 그럴 때 클러치가 전달 가능한 토크는 그러면 뮤 그 다음에 뮤하고 그때 걸리는 장력 힘에다가 반경 R을 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되냐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요거니까 810이란 말이에요. 자, 잘 모르겠으면 나는 810을 145.8로 한번 나눠 볼게요. 이거 그러면서 역산해서 공식을 유도해 볼게요. 아니, 그러면서 알면 되는 거니까 810 나누기 145.8 그러면 5.5네. 5.5 예. 자, 여러분 이 문제는요 내가 보고 나서 다음에 풀 때 한 번 더 할게요. 넘어갑니다. 나도 이렇게 못 풀 수 있다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평탄한 도로다 그러면 평탄한 도로잖아요. 여기에 차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차가 이렇게 차가 가고 있어요. 자, 이럴 때는요 경사가 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경사가 져 있을 때 올라갈 때는 저항이 심하겠죠. 이런 걸 구배 저항이라고 그래요. 근데 구배 저항은 평탄하니까 없어요. 나중에 이제 이것은 뭐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구하는데 없어요. 일단은 자, 내가 90km/h라는 속도로 엄청나게 달라요. 그럼 요 공기들이 못 가게 해요. 공기가 못 가게 하는 무슨 저항이 있냐 그러면 공기 저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마찰이 되겠죠. 여기 요럴 때 요놈이 바퀴가 굴러가죠. 굴러가죠. 요것을 구름 저항이라 그래요. 그래서 평탄한 도로에서는 전체
총 주행 저항은 구름 저항하고 공기 저항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름 저항은 제일 중요한 게 요 전체 무게, 웨이트를 이겨야 되니까 무게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총 중량을 W로 하면 요놈에다가 지금 현재 구름 저항 계수인 0.015를 곱해서 계산하면 끝나요. 그러면 0.015 곱하기 1145 이러면 몇 킬로그램 포스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기 저항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EGH 뭐 V 이렇게 해갖고 루트에서 뭐 공식이 있는데, 요건 생각하지 말고 공기 저항은 요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요거 하나만 정리해 놓죠. 공기 저항은 에어의 저항, 공기 저항 계수에다가 요거 뮤라고 있습니다. 뮤 에어 공기 저항에다가 그때의 투영 면적에다가 곱하기 하기를 속도의 제곱 이렇게 계산한다. 그러면 우리가 공기 저항이 0.3이죠. 곱하기 면적 A가 1.6이고 곱하기 속도 V가 90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요게 388.9kg 포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17.17 정도가 나와요. 그럼 이거 서메이션 하게 되면 여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걸 알고서 아마 이건 공단의 미스인지 뭔지 몰라도 답이 없었어요. 지금 현재는 답이 없어요. 내가 계산기로 다 쳐봤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구름 저항하고 공기 저항이 있다 생각하고 나중에 이런 문제 나오면 한 번 더 이 이퀘이션을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2V로 사용되는 코일의 점화 코일에, 그러면 우리가 점화 플러그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이렇게 점화 플러그가 이거죠. 근데 점화 코일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1차 여기에 감아져 있고요, 2차 여기도 감아져 있어요. 이렇게 감아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몇 볼트를 주냐, 12V를 이렇게 인가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트랜지스타라는 걸 이렇게 연결해요. 그래갖고 그라운드 치죠. 그래갖고 요 베이스를 뭐가 제어하냐 그러면 ECU가 제어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점화 코일을, 점화 플러그를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점화 플러그를 하나는 여기다 다이렉트로 심고 하나는 빼서 심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뭐가 나오냐 그러면 정전 유도 현상이 나옵니다. 그럴 때 요놈이 고유적으로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 자성이 형성되면 여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덕턴스 값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인덕턴스 값에 의해서 유도되는 기전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코일을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유도 기전력이 세지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도 기전력을 V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요, 이러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인덕턴스 값이라는 게 있겠죠. 자, 인덕턴스 값이 얼마예요? 자, 인덕턴스 값이 얼마게 찾아보세요. 자, 인덕턴스 값이 얼마냐? 0.5 헨리예요. 0.5 뭐라고요? 헨리. 요것을 H를 뭐라고 읽냐 그러면 헨리라고 읽어요. 그러면 요것은 보통 우리가 비세대 상수처럼 이렇게 곱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그러면 요 조선을 따라 얼마 빠르게 전류가 흘렀냐, 전류의 흐름량, 용량을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것은 전류의 흐름 양을 시간의 비율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0.5 헨리 곱하기, 자, 암페어가 몇이죠? 50 암페어인데 얼마만큼의
0.01초 만에 흘렀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순간적으로 유도되는 기전력이라는 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기전력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걸 말하듯이 하면서 계속 몇 번만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정리될 거예요. 0.5 곱하기 50 하면 250이 나오고 나누기 0.01 하면 2500이 답입니다. 답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어요. 푸시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은 12번 문제가 되겠어요. 12번은 요놈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직렬회로예요. 자, 직렬회로는 저항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R이 모르죠. 그 다음에 여기가 6kΩ이고 여기가 3kΩ이에요. 그러면 토탈 저항은 이 모른 프라임 있죠. R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모른 놈 6 더하기 3 단위는 kΩ이 되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R1이네. 요 놈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것은 V는 이꼬로 IR이잖아요. 그럼 이게 토탈 저항이죠. 그럼 요것은 몇 볼트냐? 그러면 100볼트예요. 100볼트. 전류 I는 어떻게? 5mA예요. 그럼 이거 암페어로 고치려면요. 1000분의 5 해줘야 돼요. 왜냐면 밀리가 1000분의 1이거든요. 그럼 밀리를 빼면 1000분의 1 해줘야 돼요. 그러면 R 토탈은 100이 있고, 여러분이 넘어가면 5분의 1000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 캔슬레이션 하다 보면 여기 20이죠. 그럼 뭐야? 20에, 자, 요것은 K나 마찬가지예요. 1000은 무조건 K예요. 그럼 요 K를 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가 25ohm이 나오는 거예요. K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요게 5ohm이었는데 kΩ으로 하려니까 K를 떼낸 거예요. 그럼 25ohm이에요. 그럼 요게 20이니까 R1 플러스 9니까 R1은 몇이에요? 20 빼기 19니까 11kΩ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계산이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풀어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전기 쪽 문제죠. 일단은 여기까지만 할게요.